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정치적인 얘기 말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제 패친께서 재미있는 기사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공대를 지나 자연대 나라로 가자 이렇게 이제의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 뭐 공대에 대한 히스토리도 이렇게 쭉 있고, 그래서 그거에 비해 자연대학은 턱없이 모자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영국 이야기도 나옵니다. 참고로 이제 영국에는 이 자연대라고 하시면 사실은 안 되고요. 물리학과가 맞습니다. 물리학과가 이렇게 많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자연대 확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류의 이제 기사를 쓰셨어요. 이에 대해서 제 패친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보시면은 이제 좋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우리나라의 공대를 우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연대를 우선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주제를 다뤄 볼까 해요.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본 주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부 전공이 자연대입니다. 물리학과 출신이고요. 그리고 석사는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했어요. 그래서 공대죠, 그죠? 공대고. 그리고 박사는 경영과학이라고 해서 경영학과랑도 걸쳐져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제가 한 경영과학이라는 건 Operations Research라고 해가지고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과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산업공학과에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응용수학과에서 하기도 하고, 경영학과에서도 당연히 하기도 하고, 그 학교마다 해당 과 혹은 해당 프로그램이 있는 디파트먼트가 달라요.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엔 사실은 Operations Research라는 과는 제가 알기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그걸 다루는 학과는 산업공학과에서 다뤄요. 그래서 제 박사 전공이 굉장히 재밌는 게 자연과학적인 응용수학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공대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경영학적인 측면도 다 있습니다. 이제 색깔 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디에 소속돼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어디든지 이제 카드 놀이를 할 때 이제 로하이를 할 때 스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윙이 가능한 과예요. 1장 1단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첫 번째 들려드릴 에피소드는 이거예요. 제가 물리학을 하던 시절 학부, 지금은 이제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3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그때 이제 학교 90년대 학번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졸업을 할 때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학부 때 그 성적은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이제 졸업은 해야 되고 학점은 이제 채워야 되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전략 과목이라 그러죠. 쉬운 과목을 몇 과목 찾아서 들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문헌정보학과에서 열리는 통계학 개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확률 통계를 전혀 관심이 없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수업을 들어요. 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아마 시간 강사하셨었던 것 같아요. 통계학과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문헌정보학과의 통계학 수업을 들은 이유가 있죠, 그죠? 예. 아시는 분은 아세요. 예,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수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때 시간 강사인지 전임 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문헌정보학과에서 통계학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고, 이걸 굳이 왜 배워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거 쓸 일이 없을 텐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날리지가 그만큼 될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문헌정보학과에 있는 그 친구들도 궁시렁 대면서 듣는 거지. 예. 근데 그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학부 때 여러 학과 전공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수업이 뭐였냐면은 수학과에서 열리는 수치 해석 과목입니다. 예. 그 과목을 들었었는데 이게 수치 해석이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수치 해석이 공대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수치 해석, 뉴머리컬 아날리시스라는 게 굉장히 특히 공대 기계 유체 역학을 하는 쪽, 연력학을 하는 쪽, 그러니까 다이나믹 미케닉스 혹은 다이나믹스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수치 해석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내용을.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이제 수학과에서는 수치 해석은 특히 퓨어 매스를 하시는 분들은 수치 해석을 무시하는 경향이 오히려 커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수학을 하신 분들은 수치 해석은 그냥 이렇게 사이드 잡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전공을 수치 해석을 가르치셨던 분도 그렇게 뭐 수치 해석을 전공을 하셨던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수치 해석을 전공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공대 쪽에서 많이들 하니까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같은 수학 과목이라도 공대에서 듣는 수학이랑 1학년 1학기 때 교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문대에서 듣는 수학이랑 다르죠, 그죠?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고 교수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공업수학, 한국말로 치면 이제 공업수학이고 영어로 치면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를 배우는데 이걸 누가 가르치느냐? 그 공대 교수님들이 가르치세요. 기본적인 논리는 뭐냐면 자연대의 수학과 교수가 공업 수학의 내용을 잘 못 가르쳐요. 왜 못 가르치냐면
기본적인 수학 내용은 아는데 공업 수학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게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 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내 수학과 교수가 그 특히 전자과 예를 들어서 전자과의 공업 수학이라고 하면 그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예, 기본적으로 잘 몰라. 그러니까 수학과 교수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예, 수학 과목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 학부를 졸업할 때는 모든 대학 시스템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런 줄 알았는데